자, 이제 51페이지에 그 정삭지도 윌슨의 규제정치 모형이라고 보세요. 자, 이것도 출제 비중이 커지고 있죠. 이제 그동안 문제는 그 안에 고객 정치 형태, 요게 한 7할 정도, 그리고 이제 운동가 정치가 3할 정도에서 두 가지가 집중돼서 문제가 거론되었습니다. 자, 윌슨은 이제 규제 정치 형태를 규제로 해서 편익을 받는 사람들이 소수에게 집중되어 있냐 아니면 다수에게 분산되어 있냐, 또 규제로 인해 비용을 부담한다. 이 비용 부담은 이제 불이익을 당한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소수에게 집중되어 있냐 다수에게 분산되어 있냐에 따라서 네 가지 형태의 정치 모델을 제시해 놓고 있다. 이익집단, 운동가, 고객, 다수에서 네 가지가 나와요. 자, 일단은 이익집단 정치를 얘기할 때는 규제를 했다. 그럼 편익이 소수에게, 역으로 비용도 소수에게 각각 집중된 경우 발생하는 정치 형태를 얘기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의약 분업에 관한 법률을 어떤 식으로 제정하냐 개정하냐에 따라서 의사협회 아니면 약사협회 한쪽에는 편익이 한쪽에는 비용이 집중이 될까 안 될까 되겠죠. 그러면 이때는 여기 보자, 의사협회나 약사협회가 중심이 돼서 정부한테 강력하게 저항도 하고 압력도 놓고 타협도 해야 하죠. 그래서 각각의 이익집단이 중심이 돼서 정치한다. 그래서 이익집단 정치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 고객 정치 나온 거가, 고객 정치는 잘 보세요. 편익은 소수에게 집중이죠. 비용은 다수에게 분산이죠. 자, 이게 바로 뭐냐면은 좀 전에 학습한 경제적 규제 있죠. 이게 이를 대표한다고 봐야 합니다. 자, 무슨 말인가 보자. 아까 수익 규제 같은 경우에 국내 전자회사를 보호하기 위하여 외국의 전자제품 국내 유입을 차단시켰다. 그럼 국내의 전자회사 소수에게 편익이 집중이 돼야 안 돼? 편익이 소수에게 집중돼 있죠. 그죠? 근데 만약에 외국의 전자제품 자체가 국내에 자유롭게 들어오면은 일반 시민들은 양질의 전자제품을 값싸게 소비할 수 있는데 그 기회를 박탈당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당연히 비용, 불이익은 다수에게 분산돼서 안 돼서 분산된 거 아니야. 그럼 이때는 전자회사가 정부를 대상으로 로비 활동을 해서 포획한다 한다. 그래서 포획 현상 자체가 발생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질문하는 게, 선생님 이게 근데 왜 고객 정치예요? 자, 여기 보자. 정부 관리로 볼 때 지금 얘기한 이 전자회사는 정부 관리한테 뭐 갖다 준다 그랬어요? 신사임당 갖다 준다 그랬죠? 그럼 정부 관리로 볼 때 이들의 이익을 보장해주는 진정한 고객은 누구야? 전자회사. 이게 전자의 고객이야. 얘가 정치한다. 고객 정치.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기업가 정치를 좀 보겠는데, 기업가 정치는 편익은 다수에게 분산되어 있고 비용은 소수에게 집중되어 있다. 이때 등장하는 것이 이제 기업가 운동가 정치를 얘기하는데, 이때 이제 운동가는 사회 혁신을 운동한다 그래서 운동가예요. 자, 행정학에서 기업가는 의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수익을 내는 사람도 기업가고, 여러분들 변화와 진보를 추구하는 사람, 사회 혁신과 진보를 추구하는 자도 기업가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박한 기업가는 수익이 아니라 사회 혁신과 진보를 추구하는 자, 이것은 기업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지금 얘기한 이 운동가 정치는 보통 여러분들 사회적 규제예요. 그래서 많이 발생하는 거거든. 자, 여러분들 S라는 회사 자체가 불산이라고 하는 오염물질을 배출해서 주변 지역을 오염시켰다. 그럼 정부가 규제가 들어가. 그러면 요 S라는 삼성전자. 자, 삼성전자 자체가 여러분들 과거에 불산이란 염소 자체를 배출해서 화성 여러분들 일대 여러분들 오염시켰잖아. 그러면 이걸 규제하면은 삼성전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해. 소수가 비용 부담했죠. 근데 다수의 여러분들 화성 시민들한테는 편익이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잖아. 화성 시민한테 편익이 들어가겠지. 규제함으로써. 그럼 이건 누가 요구해? 자, 여기 보자. 화성에 있는 환경단체가 정부한테 요구를 해야 해. 하죠. 그럼 이 환경단체를 얘기할 때는 사회혁신과 진보를 추구하는 운동가, 기업가가 되는 거야. 그들이 정부를 대상으로 압력을 놓고 여러분들 흥정도 한다. 그래서 운동가 정치란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기업가 정치 같은 경우에도 경우에 따라 여기 보자. 삼성전자에서 화성시를 대상으로 로비 활동도 할까 안 할까?
하겠죠.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포획의 가능성은 있다고 얘기해요. 그럼 만약에 자 화성시 자체의 고위 관료가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만약을 얘기하는 게야. 여러분들 돈을 받았어. 그러면 집행은 엄격한 집행이 아니라 그냥 형식적으로 느슨하게. 그래서 느슨한 정책 집행이란 말 나오죠. 자, 거기 3번의 두 번째 줄, 이 경우에도 규제 대상 집단에게 포획될 가능성을 지닌다. 그래서 그때 규제 기관의 포획의 결과는 밑줄 느슨한 정책 집행이란 말 나와. 느슨한 정책 집행이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규제는 대다수 기업과 정치하고 관련됩니다. 사회적 규제는. 자, 대중정치라는 거 보자. 그걸 다수정치 그러는데, 자, 편익도 다수에게 분산, 비용도 다수에게 분산된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개인이 느끼는 편익이나 여러분들 이 비용은 피부에 잘 와닿지 않아. 별로 못 느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음란물 규제한다. 그 음란물을 규제한다고 해서 일반 시민들한테 편익이나 비용 자체가 별로 느껴져 안 느껴져? 안 느껴집니다. 낙태 규제한다. 일반적인 시민들한테 편익이나 비용 별로 느껴져 안 느껴져? 안 느껴집니다. 근데 만약에 TV에서 얘기해보자. 초정 60분이라든가 뭐 카메라 출동 이런 데서 뭐 전국의 음란물 자체에 의하여 청소년의 성범죄 자체가 작년 대비 200%나 증가했다. 그 여러분들 보도가 나오면은 전체 국민들한테 엄청난 충격을 주죠. 충격을 줍니다. 자, 전국 산부인과 병원에서 여러분들 임신 낙태 수술에 의하여 생명을 잃어가는 태아가 1년에 3만 명으로 추정된다. 그 발표가 돼. 그러면 전체 국민들한테 엄청난 충격을 줍니다. 그럼 이제 어떡하냐? 일반 국민이 정부한테 요구를 해야 해. 요구합니다. 당신네들 정부 왜 음란물 규제해? 낙태 규제해줘. 다수가 정치한다. 그런 말이에요. 대중이 정치한다. 그럼 여러분들 이 대중이 정치하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한 초정 60분이나 카메라 출동 그러한 단체는 공익을 추구해 사익을 추구해. 카메라 출동 초정 60분은 공익을 추구하는 단체야 사익을 추구하는 단체야? 사익을 추구해. 음란물 규제해달라고 막 방송 막 하고 그러는데 초정 60분에서 나오는 게 사익을 추구하는 게 뭘 추구해? 공익을 추구하지. KBS라든가 MBC를 여러분 무슨 방송이라고 그래? 공익을 추구하는 방송이라고 해야 안 해? 하죠 여러분들. 공익을 추구하는 방송이야. 이건희를 위한 방송이 아니야. 선생님 괜히 삼성을 막 욕하는 것 같은데 선생님 삼성 사랑합니다. 자, 가장 유명한 사람 이건희 아니야. 얘기하는 거니까. 그분은 내일 모레 죽을지도 모르는 거니까 이게 상관없어. 오래 살 뿐이면 상관없는데 그분도 이해할 거야. 여기 보자 여러분들. 그래서 대중정치는 거기 세 번째 줄 보시면은 공익 집단에 의해서 먼저 문제가 제기되기 나왔어. 나왔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지금 얘기한 여러분들 네 가지 형태의 정치 모델, 특히 고객 정치하고 기업가 정치가 출제 빈도가 높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규제 완화를 받고 이제 마지막으로 다음 페이지 민영화란 말이 나오자. 자, 민영화를 얘기할 때는 여러분들 매뉴얼한 거 보자. 자, 작은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소유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으로 넘겨야 돼. 넘겨야 되겠지. 이제 민영화를 얘기하는데 가끔 나오는 게 민영화의 구현 방법 자체를 묻는 게 시험 문제 나와. 그래서 하단에 민영화의 방법을 대표하는 것들 몇 가지가 쭉 나오고 있을 거예요. 자, 제일 먼저 나온 게 공기업 방식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일단은 공기업 방식 자체를 얘기할 때는 공기업을 시장으로 매각하는 방법을 얘기해요. 아니 주식회사 형태로 전환해서 주식을 시장에다가 여러분들 매각하는 것들, 공기업의 민영화를 얘기하는 거고. 자, 2번에 계약 방식 별표해 두세요. 이게 정부예요, 여러분들. 자, 민간단체, 민간기업 ABC가 있고 소비자가 있다. 그럼 이건 정부가 민간 ABC 가운데 정부를 대신해서 누가 공급할 것인가를 정부가 결정을 해서 계약을 합니다. 자, 그럼 제가 이런 얘기 했어요. 정부가 정부를 대신해서 누가 공급할 것인가를 정부가 결정했다 안 했다? 했다. 누굴 결정했어요? A.
이 공급을 결정한다. 이걸 공급 결정자라 그래. 정부는 공급 결정자가 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이 민간 A하고 계약했다는 것은 민간 A가 갖고 있는 지식이나 기술, 노하우 이런 것들 정부가 어떻게 구입한다 안 한다? 한다. 이걸 보통 서비스 구입자라 그래. 정부는 뭐가 된다? 서비스 구입자가 되는 거예요. 자, 구입했으니까 뭘 해야 돼? 비용 지불해야 돼, 해야 돼. 해야죠. 그럼 정부가 비용 지불자가 되는 거야. 지불자. 됐죠? 그럼 어떡합니까? 민간은 그 정부를 대신해서 이제 생산하겠죠. 이게 생산자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공급하면 되겠죠. 이게 지금 얘기한 계약 방식을 얘기해.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칠판을 잠깐 보자. 요거는 뒤에 나오니까 뭐 적을 사람 적은 건데 시간 뺏기지 말고 여기 보자. 지금 있는 계약 방식은 공급 결정자가 누구냐? 누구야? 정부지. 생산자 누구야? 민간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럼 계약 방식 자체 나온 것 좀 잠깐 볼까요, 여러분들? 이번에 정부가 필요하거나 공급해야 할 재화 서비스를 계약에 의해 민간에서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B번 나온 거 봐. 민간 조직이 생산자가 되고 정부는 서비스 공급 결정자, 비용 지불자가 된다 안 된다? 된다 이렇게 나와서 안 나왔어? 나왔죠, 여러분들. 자, 근데 이 계약 방식은 여러분들 한 장을 넘겨보자. 55페이지. 자, 맨 위에 여러분들 C만 오트에 보시면은 C만 오트에 거기 민간 위탁이란 말이 나오죠. 이건 여러분들 아예 여러분들 그 정부 조직법에 민간 위탁 규정이 아예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거든. 거기 1번, 2번, 3번 나온 거 봐. 법적 근거. 자, 정부 조직법 제6조 나온 거 봐. 행정기관은 법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관 사무 중, 자, 조사, 검사, 검정, 관리 업무 등. 그럼 이러한 분야는 국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성이 있어 없어? 국민의 권리 의무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예요. 지작물 조사한다, 자동차 검사한다, 공인중개사 시험 검증한다. 이런 분야는 국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가 없는 분야예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민간 위탁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민간 위탁 대상 부분은 국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분야입니다. 여러분들 이 조사를 얘기할 때는 자, 이제 보자. 지원 8동, 7동을 도심 재개발 사업한다. 그럼 여러분들 지작물 조사를 합니다. 지작물 조사는 건물이나 가옥이나 토지를 평가를 해야 돼. 그러면 인천시가 직접 하냐? 아닙니다. 인천시가 민간단체 위탁을 줘. 감정평가법인에 위탁을 줘. 그럼 감정평가법인 자체에서 감정평가서가 나와가지고 여러분 살고 있는 땅의 값을 쳐줍니다. 또 가옥 얼마 따져줘. 또 보일러 얼마, 나무 얼마를 따져가지고 여러분들 가격을 책정을 해. 이게 조사예요. 조사 지금 얘기한 감정평가법인한테 뭘 한 게야? 민간 위탁한 거 아니야. 그 표현이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라? 검사. 자동차 검사 같은 경우에 요새 여러분들 각종 자동차 공업사 있어 없어? 있습니다. 그쪽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검정은 공인중개사 검정 업무는 워낙은 국토교통부가 해야 되는데 국토교통부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이라고 있어요. 그쪽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분야에 대해서 민간 위탁하고 있다고 표현해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그럼 하나 물어보자. 한번 보자. 교도행정, 교도소 행정. 교도행정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제약을 해야 하네. 하죠. 그건 민간 위탁으로 바람직해, 바람직하지 않아. 그건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재 민간 교도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민간 위탁이 아니야. 그건 다른 방법이야. 민영안은 민간 위탁만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민간 교도소는 다른 방법 갖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민간 위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52페이지. 날개에 보시면은 하단에 OS 퀴즈 1번 나온 거 봐. 교도행정은 민간 위탁 방식으로 적합하다, 적합하지 않다? 적합하지 않다가 맞겠지. 그래서 X가 되는 게야. 자,
봤으면 여러분들 이번엔 보조금 방식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보조금 방식은 여기 보세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정부가 공급해야 할 어떤 여러분들 공공재 자체를 민간으로 하여금 공급하게 하는 게야. 대신 민간한테 뭘 주는 게야? 보조금을 주는 게야. 물론 정부를 대신해서 누가 공급할 것인가? 정부가 뭐가 되는 게야? 공급 결정자가 되는 게야. 그럼 민간 A는 정부를 대신해서 생산하고 소비자한테 공급을 하겠죠. 그러면 여러분 이 소비자는 비용을 지불하는 지불자가 돼. 정부도 보조금을 줬으니까 일정 부분 비용 지불한 게 안 한 게야. 한 거지. 근데 소비자가 비용 지불합니까? 소비자가 비용 지불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어린이집 교육을 한다 할 때는 정부가 어린이집 원장한테 여러분들 교육비의 일부를 보조해줘. 나머지는 누가? 소비자가 여러분들 부담을 해야 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들이 비용을 지불한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는 거야. 정확한 표현은 정부 또는 소비자가 비용 지불한다가 맞는 표현이고 우리 교재는 그냥 소비자가 비용 지불을 기록하는데 그것도 맞는 표현이에요. 여러분들. 다 맞는 표현이에요. 그럼 이런 지금 얘기한 보조금 방식을 어디서 쓰냐 하면은 소비가 장려될 분야. 뭐가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타가소 자체의 기능을 여러분들 받으면 좋아 안 좋아? 좋죠 여러분들. 서비스가 추상적이거나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소비가 장려될 분야, 인적 서비스 분야. 또 서비스 성격 자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곤란한 분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린이집 자체에서 타가 기능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이걸 구체적으로 명시하기가 어려워. 어려운 거예요. 고등교육을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참 어려운 분야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 지금 얘기한 식으로 보조금 방식을 활용한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보조금 나온 거 보자. 하단에 정부가 보조금을 지어 민간에서 공공 부문의 기능을 시행한다. B번에 서비스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곤란하거나 소비가 장려될 분야, 인적 서비스 분야에서 많이 쓴다 안 쓴다? 쓴다. 거기 사립학교 타가시설 운영 얘기했고 우측에 보자. D번에 생산자는 민간기업, 공급 결정자는 정부, 비용 지불자는 소비자가 되죠. 자, 그럼 여기 보죠. 그럼 그란트라고는 보조금 같은 경우에도 여기 보세요. 공급 결정자는 누구야? 정부, 생산자, 민간이 돼야 되겠죠, 여러분들. 이것도 정리해서 가져가시고. 자, 그거 봤으면 이제 네 번째 나온 게 면허 방식이 나와. 프랜차이즈. 자, 이 프랜차이즈를 얘기할 때는 이제 독점 생산 판매권의 인허가라고도 얘기하죠. 인허가라고 그러죠. 자, 현재 보자. 이건 국내 프랜차이즈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버거킹, 롯데리아 다 마찬가지인데 현재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이제 KFC 통닭을 얘기하는데 선생님이 그 통닭을 좋아해서 진짜 하려고 그래 선생님이 한 8년 됐나 7년 됐냐. 진짜 하려고 그래서 왜 하면 내가 마음껏 처먹잖아. 내가 그거 하려고 하는 건 내가 먹기 위해서 하려고 했거든. 파는 것보다도 내가 팔아주면 되잖아 나한테.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해고 그거 해가지고 그냥 편하게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하면 좋을 것 같아 해가지고 하려고 한국지사에 알아보니까 그 조건이 까다롭더라. 일단 여러분들 나의 재정 상태, 금융 상태가 건전한지를 입증을 해줘야 돼. 그 서류떼서 보내야 되고 내가 하고자 하는 장소 자체가 어떤지를 걔네들이 분석을 해. 그리고 분석해서 반경 그게 1km 맞아. 1km 안에는 다른 KFC가 있으면 안 돼. 이 말은 그럼 일정한 구역 내에서만 특권을 부여한 게 안 한 게야. 한 거죠, 여러분들. 근데 현재 못했어요. 그때 비용 따지니까 21억인가 들어가. 21억 들어가. 21억. 뭐 토지하고 뭐 하고 21억이 돈이 어디 있어? 있다면 은행에 집어넣고 이자 갖고 매일 처먹으면 되지. 뭐 현재는 안 했는데 그래서 뭐 지금은 그 KFC 통장을 옛날처럼 많이 못 먹어요. 못 먹는데 그래도 2주에 한 번은 먹는데 그건 그런 거고 그 정부도 마찬가지야. 정부가 그동안 공급했던 여러분들 이 자연 독점적인 성격이 강한 분야에 대해서 민간한테 이렇게 특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이 지금 얘기한 면허 허가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얘기해 보자. 유선 TV 방송공사 그러면 자 여기 보자. 인천 유선 TV 방송공사는 내가 알기로는 구마다 하나씩 일씩이야. 구마다.
인천 남구, 북구 이런 식으로 하나가 있을 거야. 수원에도 수원에 유선 TV 방송국사 하나밖에 없어요. 옆에 화성도 화성 유선 TV 방송공사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일정한 구역 내에서 유선 TV 방송공사 공급에 대한 특권을 부여받았지.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앞에서 요금제는 자연 독점 성격이 강하다 그랬지. 이 자연 독점의 성격이 강한 요금제의 민영화 방법으로 가장 많이 쓰는 것이 바로 면허 방식이에요. 거기 보세요, 여러분들 나온 게 유선 TV, 전기, 가스, 통신 등 자연 독점적 성격을 진 요금제 공급 부분에서 많이 활용 이렇게 나왔죠, 여러분들. 자, 그럼 이거는 뭐냐? 여기 보자. 정부가 일단은 보자. 민간 ABC 가운데 특정 기업에 대해서 면허해주고 허가해주는 거지. 그럼 누구한테 특권을 줄 것인가, 공급을 줄 것인가, 정부가 공급 결정자가 돼야 한다. 되는 거고, 민간이 생산자. 그럼 여러분들 이동통신 같은 경우 국내 여러분들 011, 016, 017, 011, 016 아니지. 01 옛날에 맨 처음에 011, 01, 016, 017, 018, 019 다섯 개. 그치? 맨 처음 다섯 개. 다섯 개만 준 거야. 특권을 부여한 거야. 지금은 세 개로 합치면 되지만. 그럼 우리가 통신 이용하고 난 다음에 통신요금 우리가 내야 안 내? 통신요금 우리가 내지. 소비자가 비용 지불자가 돼야 되겠죠. 근데 이쪽 분야는 보자. 정부가 그동안 여러분들 이 요금제는 정부가 직접 공급을 해왔던 분야예요. 전기, 한국이 정부가 직접 공기업 방식을 통해 공급을 했어. 가스, 통신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 공급에 있어서 방법이나 질 수준에 대해서 정부가 정보를 가져 안 가져?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통제가 가능해, 가능치 않아? 가능하죠. 그러한 분야에 대해서 면허 방식을 취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A번 나온 거 보자. 일정한 구역 내에서 특권을 부여하는 민간 조직이 서비스를 생산, 공급한다. 세 번째 줄, 유선 TV, 자연 독점 성격 요금제. B번, 정부가 공급 결정자, 민간이 생산자, 소비자가 비용 지불한다고 이 계산했어요. 했죠, 여러분들. 거기 여러분들 배타적 허가도 있고 경쟁적 허가 나오는데 그건 시험제 안 나옵니다. 보지 마시고 쭉 내려가서 D번 나온 거 봐. 이런 허가 방식은 정부가 서비스의 수주를 통제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랬죠. 그리고 서비스 생산을 민간 부분에 이양하는 장점이 있으나 공급자 간의 경쟁이 약할 경우 이용자의 비용 부담이 과중된다고는 단점도 내포되어 있죠. 왜? 가격 담합도 해야 하네. 이동통신 하는 사람들이 가격 담합들 많이 해왔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여러분들 그래서 그 뭐 25%인가 22%인가 여러분들 뭐 통신요금 내리라고 여러분들 뭐야 공정거래위원회인가 금융위원회인가 결정 내려서 통보해서 안 했어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 25% 인하 받죠? 아니에요? 선생님 잘 모르겠는데 선생님도 뭐 25%가 22% 인하됐다고 이제 그러는데 근데 그것도 보니까 제약 조건이 약정제를 가입할 때 가능한가 봐. 그죠? 그게 별로 안 좋은 거야. 약정제를 가입해야지 뭐 25%가 이게 가능하대. 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실망을 했어요. 그런 거야. 그 이야기는 좀 강하게. 나는 사실 여러분들 이 통신요금이 우리 이제 일상화된 거 아니야. 이건 여러분들 소비품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필수품 아니야. 그러면 한 달에 10,000원. 10,000원 정도 줄 것 같은데 안 그래? 우리 다음번 선거 때 통신요금 10,000원 이상 뽑자. 뭐 집권정당 뭐 다 떠나가지고 통신요금 10,000원. 괜찮죠? 그리고 전 국민의 공무원아 그것도 전 국민의 공무원아 괜찮네. 그러면 이건 몽땅 국가가 다 가져야 되는데 그럼 공산국가가 되는 건데 그것도 약간 문제가 있네. 대신 여러분들 대통령은 국민들이 선거를 도대로 뽑을 수 있게끔 바꿔주고 권력 분립도 상권 분립이 아니라 친권 분립으로 권력을 좀 분화시키고 그 장치를 좀 만들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여러분들 우리 민주가 가장 힘든 게 뭐냐? 의식주 해결하냐. 의식주를 해결 못하는 사람도 많아. 굉장히 많아요. 집이 없어가지고 고시원 원룸 고시원 한 달비가 얼마야? 한 30만 원 정도 하지. 25만 원. 25만 원이 없어가지고 25만 원 고시 못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
그래요, 여러분들. 지금 참 삶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뭐 참 보면은 불공평함이 너무 많은 것 같아. 그러니까 한 달에 100만 원 월급 받았다 그러면 고시원비 25만 원 내야 되지. 밥을 먹어야지. 밥 한 끼에 5천 원짜리 먹는다고 하죠. 보자. 점심 굶고 10,000원. 그럼 얼마야? 25만 원. 30만 원이지. 그러면 55만 원? 거기다가 옷 사 입으면 유니클로 옷 사 입어. 비싼 거, 다른 거 비싸서 못 사 입어. 그럼 그거 한 달에 그것도 10,000원. 꼴로 생각해 보자. 그리고 여러분들 또 뭐 해야 돼? 여자들 화장해야 다녀야 돼. 우리 여학생들은 밥은 못 먹어도 얼굴엔 발려야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화장비 돈 들어가지. 그러면 여러분들 100만 원 갖고는 이제 25만 원짜리 아까 얘기한 그 뭐야 고지원 생활에도 빠듯한 게 인간의 삶 같아요, 여러분들. 예. 요새 삶이 핍박하고 힘든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근데 이게 여러분들은 그나마 다행인 게 부모님이 계셔가지고 여러분 집도 있고 밥은 해결되잖아. 근데 집하고 밥이 해결되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진짜 많아요. 주변에. 자, 뭐 그건 그런 거고 면허 방식 자체가 뭔지 이해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럼 면허 방식 보자. 면허 방식도 똑같죠? 여기 보자. 면허. 공급 결정자 누구야? 정부. 생산자? 민간이죠. 자, 이번 여러분들 뭐가 나왔어요? 구매권 방식이 나와요. 자, 구매권 방식은 바우처 영어로 두세요. 이건 여러분들 바우처는 이제 뭐 구매권, 전표 그러는데 사회적으로 불우한 계층한테 정부에서 구매권을 주는 걸 얘기해요. 뭐 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여러분들 표 이런 것들, 티켓 주는 걸 얘기해요. 구두를 구매할 수 있는 구두 티켓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쌀을 구매할 수 있는 구매권 주든가 이게 구매권 방식이에요. 자, 근데 이 구매권 방식 천천히 보자. 구매권 방식은 잘 생각해보자. 이것은 사회적으로 취약계층을 위해서 정부가 하는 일이야. 그럼 취약계층을 위한 정부의 활동을 보통 우리는 형평성을 구현한다 그래요. 뭘 구현한다? 형평성 구현한다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정부가 쌀 구매권을 기초생활시국권자한테 구매권을 줬어. 30만 원짜리. 선생님 보세요. 근데 만약에 이것을 예를 들어 구매권 방식을 활용하지 않고 지적한다는 것은 정부가 쌀 가게를 만들어서 점원 뽑고 공급을 해야 돼. 그럼 많은 비용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죠. 근데 이건 그렇게 할 필요 없지. 왜? 민간에 있는 쌀 가게를 활용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한편으로는 당연히 효율성도 구현이 돼야 한다. 되죠? 그래서 이 구매권 방식은 효율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민영화 방식이에요. 없는 자를 위한 정부의 정책을 재분배 정책이라 그래. 그래서 당연히 재분배 정책의 수단으로서의 의도 갖고 있는 게 지금 얘기한 구매권 방식이에요. 현재 보세요. 자, 선생님이 기초생활수급권자야. 그래서 국가가 나한테 야, 당신 쌀 구매권 30만 원 줄게. 당신은 받았어? 그럼 30만 원 어찌 내가 이제 쌀을 구매할 거 아니야. 근데 나는 주식이 쌀이 아니야. 나는 진정한 주식이 주님을 항상 모셔. 주님을 모셔. 이거. 주님은 나의 보시오. 나의 친구요. 그럼 어떡하냐? 쌀이 필요 없잖아. 그러면 30만 원짜리 쌀 구매권을 암시장에서 할인해서 현금으로 바꿔. 할인하잖아. 할인해서 여러분들 뭐 현금 뭐 여러분들 20만 원 받아가지고 진정하게 주님을 모셔 안 모셔? 모시죠. 그런 문제점도 있어 없어? 있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제 구매권 방식 나온 거 보자. 자, 소비자에게 재와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는 구매권 또는 전표를 주는 방식이다. 즉, 대중교통 이용권, 식품 구매권, 학교 등록권. 이거 몽땅 다 구매권 방식이야. 그 다음 페이지. 보조금 수취권 제도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효율과 형평을 동시에 구현한다. 빈곤층을 위한 재분배적 수단 얘기했죠. 그럼 문제점을 얘기해라. 서비스가 타 용도로 누출. 아까 구매권을 암시장에다 팔아먹는다 그랬죠? 그러한 단점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방식은 여기 보세요. 자, 그림이 틀리죠? 정부가 나왔어요. 요 그림이 바뀌어. 위치가 바뀌어. 이렇게. 자, 정부가 소비자에게 바우처 구매권을 주는 게야. 그럼 소비자는 자 민간 여기 보자. 쌀가게 A, B, C가 있어. 이 가운데 여러분들 기초생활권자 소비자가 직접 선택을 해야 하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비자가 뭐가 되는 게 누가 공급할 것인가? 공급 결정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A를 선택해서 구매권을 줬어. 그럼 A는 어떡합니까? 자, 이한테 공급을 해야 하네. 공급하고 생산자가 되는 거죠. 민간기업이. 그리고 정부한테 비용을 청구해야 하네. 구매권 해당되는 비용을 청구하겠지? 그럼 정부는 이쪽으로 비용을 지불해야 하네. 정부가 비용 지불자가 되는 거야. 그럼 이것은 보자. 공급 결정자 정부야, 민간에 있는 소비자야. 공급 결정자 민간에 있는 소비자가 아니야. 그래서 이 구매권 방식은 자 보세요. 공급 결정자가 정부가 아니라 민간이야. 민간의 소비자 아니야. 생산자도 민간입니다. 이건 틀리잖아. 틀리지? 틀린 그림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D번 나온 거 봐. 이 방식에서 생산자는 민간 기업이고 정부가 생산자에게 비용을 지불한다. 이런 말 나와서 안 나왔어? 나왔죠. 그 말 이해했어요? 다시 앞에 이제. 자, 맨 밑에 여러분들, 맨 밑에. 맨 밑에 여러분들 각조 10을 보시면은 구매권의 유형이 나와. 그래서 사전에 구매권 지급하는 방식이 있고 사전에 구매권 지급하지 않는 방식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사전 구매권 지급하는 명시 바우처예요. 하단에 묵시나 황금은 일반적으로 쓰질 않아. 그래서 묵시나 황금은 출제에 안 나옵니다. 근데 명시 바우처도 보자. 종이 바우처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전자 바우처가 있어요. 그동안 여러분들 바우처는 대부분 종이 바우처야. 뭐 티켓 나눠주는 거, 구매권. 그렇죠. 그게 이제 전자 바우처에 있어요. 전자 카드.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먼저 장애인들 기초생활권자한테 복지 카드라는 게 이렇게 나와. 그럼 카드 안에 여러분들 금액이 있어. 장애 등급에 따라 금액이 좀 차이가 있어. 그러면 그거 갖고 여러분들 그는 거야. 그러면은 얼마 썼다는 게 실시간 눈에 들어와 안 들어와? 들어오죠. 그래서 이 전자 바우처는 봐봐. 또 전 과정의 모니터링, 실시간 중간중간 점검이 가능해. 그래서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는 것 전자 바우처. 그런 말 나왔나? 이 전자 바우처가 바로 지금 얘기한 신용카드라든가 복지카드 주는 걸 얘기합니다. 알았습니까? 요새 이 전자 바우처가 이제 일성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 좀 정리해서 가져갈 거예요. 그래서 그 형태까지 내용 좀 정리해서 가져가세요. 자, 그 다음 페이지. 이번에 이제 54페이지 6번에 공동생산이 나오고 있어요. 이 공동생산 자체를 얘기할 때는 자원봉사를 얘기합니다. 뭘 얘기한다? 자원봉사. 이건 정부가 그동안 담당했던 서비스 제공 업무에 대해서 민간도 함께 참여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얘기할 때는 자원봉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원봉사는 이제 말 자원봉사니까 직접적인 보수라는 게 있어 없어? 없겠죠, 여러분들. 대신 여러분 이런 경우 선생님 보자. 선생님이 여러분들 환경 캠페인 자원봉사 하는데 프랭카드를 만들어야 돼. 그럼 프랭카드 제작 비용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죠. 그런 데에서는 이제 정부로부터 보상을 받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직접적인 보호를 받지 않으면서 서비스 생산과 관련된 현금 지출에 대해서만 보상을 받는다. 이렇게 나와서 안 나와서 나왔죠. 그리고 그 밑에 끝에 자원경찰, 자원소방관, 자원청소대원 다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 보자. 여기 보세요. 그럼 지금 얘기할 자원봉사는 여기 보자. 자, 이건 여러분들 내가 자원봉사 할까 말 것인가 내가 스스로 결정을 해야 돼. 하는 거예요. 내가 공급자가 될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하는 거예요. 민간입니다. 그 내가 됐으니까 내가 생산해야 돼.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 밑에 여러분들 자주활동. 요 자주활동하고 여러분들이 이 공동생산하고 혼동을 많이 하는데 자주활동은 수혜자하고 생산자가 동일 집단에 귀속이 된 걸 얘기해요. 수혜자하고 생산자가 동일 집단에 있어. 아파트 여러분 주민 순찰제를 만들어서 주민들끼리. 그럼 여러분들 주민들끼리 순찰을 해야 돼. 선생님이 여러분들 우리 아파트 진짜 선생님 순찰 대장이야. 선생님이 내가 한다 그래서 대장.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찬성하더라고. 주민 순찰제를 한다고 해가지고 모였어. 그러니까 보니까 뭐 60, 70 이렇게 먹으신 분들이 계시길래 제가 감히 나이가 제일 어리기 때문에
역으로 대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라고 그러더라고. 나만 나오는 거야 더 뭐 하면은. 진짜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해요 여러분들. 해가지고 이렇게 완장 차고, 나 완장 차는 거 좋아하거든요 여러분들. 완전 딱 차고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사실 그거를 왜 하려고 했냐면은 지금 사는 집 말고 이전 살던 집은 이제 꼭대기층에 살았어요. 20층이 꼭대기인데 하루 이제 끝나고 이제 올라가 보니까 꼭대기에는 이제 옥상 올라가는 그 저기 바깥에 나가는 길 있잖아. 거기에 고등학교 놈들이 본도 먹고 저기 있는 게 여기서 저거. 근데 이제 본도 먹어서 이제 환강 상태 아니야, 약간. 그래서 이제 그냥 제압하면 안 돼. 그럴 때는. 근데 애들도 애들 힘이 세잖아.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집이 그 검도가 하나 있거든. 목검. 목검이 있어요. 목검을 좀 할 줄 알아. 목검 갖고 이제 후려패어요 여기를. 여기 앉혀놓고 무릎 꿇게 해야지. 그리고 다 접고 적상. 그래가지고 이제 본도 다시 먹을까 하면 안 먹겠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선생님이 한 번만 더 그랬다가 학교에다 하고 경찰에 고발 조치한다. 그럼 늘 전과자가 된다. 너 나 어떤 사람들 같다 하니까 선생님이 뭐하는 사람 같은 느낌이. 이상한 사람 같잖아. 그러니까 애들이 겁을 먹었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선생님도 걱정이 돼 안 돼. 그래가지고 그 들어갈 때 그 선생님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들어갈 때 경비 아저씨하고 손을 잡고 이게 순찰을 같이 했어요. 그래서 경비 아저씨를 참 좋아했어요. 그 아파트에서. 이상한다니까 그분이 굉장히 좀 아쉬워했는데 물론 술도 같이 먹고 경비 아저씨는 술 먹으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술 먹였어요. 같이 끝나고 난 다음에. 진짜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분들도 낙이 있는데. 근데 이제 여기 오니까 혹시나 몰라서 이제 그걸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건 뭐냐면 제가 지금 순찰, 주민 순찰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수혜자도 우리 나고 공급자도 나. 이건 뭐야? 자주 활동이에요. 이해했어요? 자원봉사는 여러분들 생산자하고 수혜자가 다르잖아. 여러분들이 자원봉사 해가지고 여러분들 노인복지에 가서 노인들한테 해서 그러면 수혜자는 노인이고 여러분들은 뭐가 되는 거야? 생산자. 여러분들이 노인이야? 그럼 노인네 가서 흉내내면서 자원봉사 노래 불러? 하면서 그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했을 거예요. 그럼 지금 얘기한 자조활동은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거지. 그럼 자 여기까지 잘라보세요. 오케이. 여기까지 그럼 위에 보자. 위에 세 가지 형태를 얘기할 때는 공급자는 정부이지만 생산자는 민간이죠. 이걸 우리는 생산에 의한 민영화라 그래요. 뭐라 한다? 생산에 의한 민영화라고 얘기하고 하단에 여기 공급자도 민간, 생산자도 민간인 것을 그럼 뭐라 할까? 이것을 공급에 의한 민영화라고 얘기합니다. 뭐라 한다? 공급에 의한 민영화. 그래서 이 아래 거를 일명 민간 공급형이라고 얘기하고 위에 거를 민간 위탁형이라고 얘기합니다. 위에 걸 뭐라 한다? 민간 위탁형이라고 얘기한다. 여러분들 55페이지. 자, 하단 보세요. 하단 보시면은 C바 노트에 생산자가 나왔고 배열자가 나왔지. 배열자가 공급 결정자를 얘기하는 거야.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 여러분들 공급 결정자 정부, 생산자 민간 위탁형 나왔어 안 나왔어? 박스에 나왔잖아. 세 가지. 계약, 허가, 보조금. 이거 아니야. 계약, 허가가 면허 아니야. 보조금. 됐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자. 자, 공급 결정자 민간, 생산자 민간 공급형. 시장, 구매권.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건 당연히 민간이 여러분들 뭐가 되는 거야? 공급 결정자. 민간이 뭐가 되는 거야? 생산자가 돼야지. 그건 당연한 거 아니야. 그리고 구매권. 자원봉사. 자주활동 들어가죠. 그걸 얘기하는 거. 됐어요? 현재 그 앞에 있는 건 어떻게 해요? 거기 정부 서비스, 정부 위탁 경우 밑에 그런. 그런 거 보지 말고 일단 이 두 가지만 좀 숙지해서 가져가십시오. 자, 그래서 이제 민영화에 대한 기본적인 흐름이라는 이건 이제 학습을 했고, 자, 54페이지 이제 마지막으로 민영화 장점이 있고 민영화 문제점이 있겠죠. 자, 장점 나온 거 보자. 1번 나온 거 보세요.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작은 정부 형성에 이바지했다. 설명 안 하겠습니다. 자, 현재 보세요. 행정하기에는 항상 검의 양날이 있어. 그러니까 한쪽 날만 쓰면 한쪽 날은 무뎌져. 검의 양날이 있거든. 한쪽 날을 쓰면 한쪽 날이 무뎌지는 검의 양날이 있는데 여기 보세요.
그러면 효율과 반대가 되는 게 있어요. 그게 형평이라 그래. 그러면 효율을 강조하면 형평은 좀 경시하는 게야. 성장을 강조하면 분배는 경시하듯이 정권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군사 정권은 뭘 강조한 게야? 성장이야, 배분이야. 성장. 이명박 정부 성장의 배분이야. 성장. 노무현 정부 성선이야, 배반이야. 배분. 그러니까 성장 경시하는 게야. 문재인 정부 뭘 강조해? 배분. 박근혜 정부 아니야, 최순실만 중요했어요. 여러분들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거, 이 양자의 칼을 얘기했죠. 한쪽을 강조하면 한쪽은 경시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효율을 강조하면 형평은 경시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해 보자. 예외적으로 민영화의 방법 가운데 효율과 생산을 다 중시하는 건 뭐예요? 요 자원봉 아까 구매권. 이 구매권은 효율과 형평을 동시에 추구하는 예외야. 요거는 예외야. 자, 또 하나 민영화 같은 경우 얘기해 보자. 정부 관리를 민간으로 넘기는 거 아니야? 그 민간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문제점이 있어 없어? 있죠. 그래서 두 가지만 가지고 가면 돼. 예, 문제점, 그다음 1번 책임 전가 밑줄. 옆에 형평성저의 밑줄. 두 가지만 체킹. 알았습니까? 자, 거기 들어보세요. 현재 보자.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민영화할 때는 민영화에 많은 제약이 있어요. 가장 큰 제약이 뭐냐면 현재 보세요. 정부가 민영화할 때는 물어볼게. 흑자 사업을 민영하려고 그래? 적자를 민영하려고 그래? 적자를 민영하려고 그러겠죠. 정부 골치 아프니까. 거꾸로 민간은 적자를 인수받으려고 그래? 흑자를 인수받으려고 그래? 흑자. 민영화 잘 돼? 안 돼?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보자. 정부는 좋은 부분만은 갖고 나쁜 걸 넘기려고 그러죠. 민간도 좋은 부분만을 퍼가려고 그러죠. 좋은 부분만을 퍼가는 것을 크림 스키밍이라고 해요. 자, 날개. 민영화의 조이인 크림 스키밍이란 말이 나왔나? 크림이란 말은 위에 떠 있는 좋은 부분 막을 얘기해. 그것만을 퍼간다 그런 말이에요. 목장에서 초유를 짜라잖아. 그럼 초유 위에 막이 생겨. 이 막이 최고의 고단백질이야. 그래서 이 목장주만 그거 처먹는 게야. 그거 몰랐지? 그 목장주만 대봐. 얼굴이 진짜 우유빛이야. 뱀탕집에 여러분들 주인은 얼굴에 기름기가 쫙 흘러. 그리고 뽀해. 보신탕집 주인은 얼굴에 기름기가 흘러. 목장 주인은 얼굴이 피부가 뽀해. 그럼 누가 제일 좋은 거야? 뱀탕집 주인이 제일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래요, 여러분들. 자, 여기 보자. 그래서 저희 여기는 크림 스키밍 현상이 발생한다고 하나 밑줄 치놓고 본인 것으로 만들어 가십시오. 자, 그래서 그 정도 형태까지 내용 정리해서 가져가면 됩니다. 자, 그래서 민영화 형태 여러분들 네 가지 형태를 학습했습니다. 자, 그렇게 한번 정리해보자. 52페이지. 자, 제가 이제 계약 방식 자체를 얘기할 때는 아까 공급 결정자 정부라 그랬죠? 비용 지불자 정부라 그랬죠? 서비스 구입자 정부라고 얘기했습니다. 보조금 방식을 얘기할 때는 서비스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어렵거나 소비가 장애될 분야, 인적 서비스 분야에서 많이 활용된다. 옆 페이지 면허 허가 방식은 일정한 구역 내에서 특권을 부여받은 민간 조직이 서비스를 생산, 공급한다 그랬죠? 자연 독점의 성격에 강한 요금제, 민영화 부분에서 많이 쓴다. 정부는 서비스의 수준을 통제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까지 얘기했을 거예요. 자, 구매권 방식은 취약계층한테 전표를 나눠주는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건 형평과 효율을 동시에 추구하는 예외적인 민영화. 이걸 얘기할 때는 재분배적 수단도 갖고 있는 것이 구매권 방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동생산을 얘기할 때는 자원봉사를 얘기했고 자조활동을 얘기할 때는 수혜자하고 생산자가 동일 집단에 귀속되어 있다까지 얘기했을 거예요. 자, 민영화의 장점을 얘기해라. 작은 정부 구현 얘기했죠. 단점을 얘기해라. 형평성 경시 책임 전가 얘기했습니다. 됐습니까? 옆 페이지에 민간위탁 정보조직법 국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한 분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교도행정이나 국방행정 등등은 민간위탁으로 바람직하다 바람직하지 않다?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그 형태까지 내용 정리해서 가져가 주시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까지 했고